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혜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상은 XAI에 대한 영상이고요. 이 첫 번째 영상은 XAI의 오버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다음의 목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오버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다음의 서베이 페이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XAI 서베이 페이퍼를 리뷰했는데 그 중에서 해당 서베이 페이퍼를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해당 서베이 페이퍼는 XAI에 관한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XAI 메소드를 여러 개로 좀 나눠봤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고 전달될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해당 서베이 페이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XAI의 인트로덕션 부분과 모티베이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XAI 트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현재 Explainable AI 아니면 해석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이 2020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올수록 점점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explanation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AI 모델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왜 explain까지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전에 다양한 산업에서 이미 AI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에게 밀접한 AI 모델로서는 넷플릭스에서 저희에게 영화나 드라마가 추천이 되는 추천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챗봇에서 NLP가 AI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저희와 소통을 하고 저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AI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즈니스 면에서 리스크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블랙박스 AI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블랙박스 AI는 무엇이냐면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히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두세 개의 웨이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웨이트들을 가지고 굉장히 깊은 층의 레이어를 쌓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각 레이어에 존재하는 어떤 웨이트가 숫자로 존재한들 저희가 그 숫자의 의미도 모르고 어떤 값이 크면 좋은지 작으면 좋은지까지도 모르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AI를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검정색 박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AI가 도출하는 결과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즉 AI 속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채로 이제 결과만을 도출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을 이제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 가지 예시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2017년에는 어떤 AI 모델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현재는 많이 발전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테슬라 인시던트 같은 이런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AI를 기반으로 법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실수가 있었다라는 예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AI 모델은 굉장히 크지만 어두컴컴한 안에는 어떤 것인지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의 블랙박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심과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AI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가지고 온 결과를 조금 더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xplanation의 필요성을 좀 몇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보면 일단 모델을 조금 더 나은 성능의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explanation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 왼쪽과 같이 스탠더드 머신러닝 형태를 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할 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이제 모델을 만약에 해석할 수 있다면 explainable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을 improve 할 건지도 그 단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XAI가 필요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테슬라를 통해서 드라이빙을 할 때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어떤 암을 진단을 할 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의 원인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왜 이렇게 차가 스스로 왼쪽으로 좌회전을 했는지 또는 오른쪽과 같이 왜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섬세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플레이션을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어떠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논문과 여러 가지 서베이 논문들을 취합을 했을 때 XAI 정의는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XAI란 인간의 익스플레이네이션이 아닌 AI 자체가 어떠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도출을 하는 형태이고 사람이 AI의 동작과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블랙박스 AI만 봤을 때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AI 모델로부터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던가 추천을 받지만 Explainable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해당 Explainable AI에 넣었을 때 그것을 도출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왜 아니면 why not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또는 언제 해당 AI 모델이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고칠지라는 피드백 또한 얻을 수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기존 AI 모델에 비해서 XAI를 사용하였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들을 정리를 하면 우선 트랜스퍼런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AI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웨이트가 0.015가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쉽게 알 수가 없지만 이 XAI를 사용을 하면 Human Understandable Justification to Decision 이라는 이 투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트러스트, 즉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해당 모델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다음 결정을 내렸는지의 원인까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어스 언더스탠딩과 페어니스까지도 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기대 효과로 인해서 현재 X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XAI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서베이 페이퍼는 XAI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기준은 스코프, 즉 해당 범위에 대한 기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로컬한 부분과 글로벌한 부분으로 이 XAI 메소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한 부분을 보면 우선 로컬한 XAI는 이 individual 데이터 X 하나에 대해서 explanation을 도출한다는 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한 명의 인스턴스 데이터가 왔을 때 그 한 명에 대한 어떤 메디컬 진단을 내린 후에 그 진단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explanation 되면 그 explanation이 local XAI에서 나온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글로벌 XAI는 모델 전체를 한 단위로 인식하여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X들의 그룹에 대해 하나의 explanation 맵을 생성을 하고 그 글로벌 XAI에 대한 예시는 아래 7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컬 XAI와 글로벌 XAI를 이 아래 그림으로 조금 같이 보시면 좀 확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로컬 XAI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input X가 하나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블랙박스 모델 F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X에 대한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explanation G가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또한 이 글로벌 XAI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인풋으로 X1부터 Xn까지가 다 들어가고 그것이 블랙박스 모델 F를 통과하여서 각각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 Y1부터 Yn까지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explanation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explanation이 이제 n개가 아니라 G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로컬 XAI의 메소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Activation Maximiz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ctivation Maximization은 이 CNN의 각 레이어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특정 히든 유닛 액티베이션을 최대화하는 인풋 패턴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CNN의 각 레이어의 중요성을 알기 위한 것이 이제 explanation의 부분이라고 해당이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해당 수식을 통해서 이 x와 이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그것을 액티베이션 한 후에 그것을 액티베이션을 최대화하는 이제 어떤 인풋 패턴을 탐지를 하고 그 결과를 x 스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해적해가 수렴을 할 때, 즉 최적해가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explanation 맵을 찾기 위해서 로컬 미니마들의 평균을 구하거나 위에 이제 액티베이션 식을 최대화하는 x를 찾을 수가 있는데 특정 인풋 패턴과 상관된 이 CNN의 필터 중에서 더 큰 필터 액티베이션을 찾아서 이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둔 이유는 그 이후에 인풋 인스턴스의 레이어별 피처 임포턴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로컬 XAI의 두 번째 방법론인 Saliency Map Visualiz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줄로 설명하면 각 아웃풋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를 픽셀별로 계산해서 각 픽셀에 픽셀 임포턴스를 도출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explan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 픽셀 임포턴스이기 때문에 이 발표 장표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픽셀별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을 때 포지티브인 그레디언트 일수록 결과에 더욱 영향력을 주는 픽셀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클래스 모델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이미지 스페시픽 클래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 클래스 모델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XAI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로컬 XAI에만 해당하는 이미지 스페시픽 클래스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는 클래스 스코어 펑션 SCI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 해당 SCI라는 식은 아래 수식과 같이 해당 논문은 이렇게 일자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에 포지티브 그레디언트를 갖는 픽셀을 통해서 세일런시 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세일런시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양이 있고 카우가 있을 때, 소가 있을 때 각각의 이미지에서 양이 몇 퍼센트, 소가 몇 퍼센트로 분류가 될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는데 그 분류가 됐을 때 픽셀별로 어느 픽셀에서 이렇게 클래스가 아웃풋이 다 이렇게 10이나 아니면 카우로 분류가 되는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일런시 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이미지 스페시픽 클래스 세일런시 맵이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강아지 또는 아니면 어떤 과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픽셀별로 어떤 부분이 해당 강아지인지 강아지 클래스로 연관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픽셀이 이렇게 과일로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것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로컬 XAI 방법론은 LRP입니다.
그것은 레이어 와이즈 렐레번스 백프로파게이션 방법론으로서 아웃풋 프리딕션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분해하여서 인풋 데이터의 각 피처의 렐레번스 스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쓰였는데 우선 CN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LRP를 사용을 할 때, 즉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아웃풋 클래스와 인풋 클래스 간의 렐레번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여전한데 이제 RNN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새로 도입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렐레번스가 히든 스테이트와 메모리 셀로는 백프로파게이트 되지만 이 게이트에는 렐레번스가 0으로 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NN, 즉 단순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어떻게 그 백프로파게이트 되는지 그 식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인풋이 1부터 i까지 있고 아웃풋이 1부터 j까지 있을 때 yj는 다음과 같이 wij와 xi를 곱한 것을 모든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bj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액티베이션 거쳐서 zj라는 이 결과를 도출을 하는데 여기서 relevance score인 r, 라지 r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백프로파게이트를 통해서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relevance score rx는 다음과 같이 모든 j에 대해서 rij,가 서메이션 되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로컬 XAI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XA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여러 이렇게 글로벌리 익스플레이너블한 메소드는 복잡한 딥 모델을 리니어 카운터파트로 축소하여서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룰 베이스드 그리고 트리 베이스드 모델이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리 베이스드 모델 중에서 의사결정 나무의 경우는 각 브랜치의 디시션은 소스로 트레이스백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모델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익스플레이션이 이제 도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1부터 xn까지의 입력이 들어와서 각각의 아웃풋 y1부터 yn까지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모델 전체에 대한 explanation을 도출을 합니다. 또한 넌리니어 AI 모델을 선형 모델 또는 의사결정 나무로 대체하여서 해석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최종 도출된 explanation 같은 경우는 모델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how라는 질문에 대한 explanation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AI 모델이 generalize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variation들이 perform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설명력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글로벌 XAI의 대표적인 예시로 든 이렇게 다음에 7개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XAI 방법론의 예시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래스 모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글로벌 익스플레이션으로 확장시킨 것인데요. 트레인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F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는 클래스를 C 그리고 이미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I'이라고 하면은 즉 이 I'은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클래스 레프레젠테이티브들이 되겠고 F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스코링 메소드 SCI를 기반으로 I'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아래 다음 식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스코어 메소드 스코어링 함수에서 이 i에서 람다를 곱한 값을 뺀 것으로 이제 최적화식을 구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아래 그림에서 각각의 레이블에 따라서 i'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XAI 방법론의 두 번째 메소드인 CAVS, 즉 컨셉트 액티베이션 벡터에 대한 방법론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줄로 설명을 하면 포지티브 컨셉트와 네거티브 컨셉을 구분하는 방법론으로서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컨셉을 포지티브 컨셉 PC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있었을 때
얼룩말의 퍼시티브 컨셉 중 하나인 이 줄무늬를 이 P stripe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컨셉은 네거티브 컨셉 N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얼룩말이 아니라 랜덤 포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VS는 이 포지티브 컨셉과 네거티브 컨셉, 이 두 컨셉을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TCAVS라는 Testing with CAV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Directional Derivatives,를 활용을 하여서 클래스 프리딕션의 sensitivity를 평가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sensitivity는 인풋이 특정 컨셉 C로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레이어 J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TCAV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AV를 활용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Directional Derivatives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고자 하는 sensitivity는 여기 수식에서 위의 줄에서처럼 이제 미분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을 통해서 TCAV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것의 의미는, 즉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xk 절대값 중에서 이 sensitivity 값이 양수인 x들의 절대값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이제 A처럼 랜덤 컨셉과 example들이 있을 때 그것을 C라는 어떤 모델에 태우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L번째 레이어에서 봤을 때 이제 D 그림처럼 L번째 레이어에서 컨셉과 랜덤 example의 이 어떤 F를 통과한 결과를 분리시키는 리니어 모델을 통과하고, 거기서 이제 얻은 VCL이라는 벡터를 그 뒤에 sensitivity를 구할 때 그것을 같이 곱해서 sensitivity라는 이 값을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XAI 방법론의 세 번째 메소드인 스프레이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Spectral Relevance Analysis라는 방법론으로서 우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과 같이 이러한 인풋들을 군집화한 후에 렐레벤트한 입력값들을 저희가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로컬 XAI에서 설명드렸던 LRP 방법론을 통해서 각 입력값의 렐레벤스 스코어들을 구한 후에 해당 스코어를 기반으로 입력값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이 군집화할 때 스펙트럴 클러스터 방법이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가장 렐레벤트한 클러스터를 찾고자 하는데 이때는 아이젠 벡터를 통해서 아이젠 벡터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가장 렐레벤트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젠 밸류 간의 차이가 적은 가장 렐레벤트한, 가장 임포트한 클러스터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류 기준인 메소돌로지에 따라서 XAI 방법론들을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돌로지라는 것은 말이 이제 기준이 메소돌로지라는 것이고, 사실상 이 알고리즘이 백프로파게이션 베이스인지 아니면 퍼터베이션 베이스드 알고리즘인지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백프로파게이션 베이스드, 즉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라는 것은 이 백프로파게이티드 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렐레벤스를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뉴러널 인플루언스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이제 세일런스의 맵을 도출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엔 다 백프로파게이티드 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 각 픽셀별로 어떤 세일런스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일런스 맵이 대표적으로 이 백프로파게이티드 베이스드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perturbation based 메소드인데요. 이것은 주 알고리즘 로직이 이제 입력 데이터의 피처상의 변화에 의존적이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피처 변화에 따른 인풋과 아웃풋의 렐레벤스를 파악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이 디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있고요. 다음에 라이즈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이 세일런시 맵과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아니면 라이즈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즉 백프로파게이션 베이스드 XAI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일런시 맵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마 XAI 하면은 이 비전 태스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세일런시 맵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CNN,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하여금 아웃풋으로 특정 클래스를 도출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도출하는 이 맵입니다. 그래서 세일런시 맵은 CNN의 프리딕션을 해석하는데 가장 오래된 방법론이지만 가장 현재까지도 자주 쓰이는 explanation 메소드이고요. 이것을 보시면 저 세일런시 맵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기반으로 인풋이 어떻게 이제 생성이 되는지. 네, 다음은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XAI 방법론, 즉 백프로퍼게이션 베이스드 XAI 방법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세일런시 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XAI를 떠올리면 세일런시 맵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것이 CNN으로 하여금 아웃풋으로 특정 클래스를 도출하게 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만든 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런시 맵은 CNN의 프리딕션을 해석하는데 가장 오래됐지만 하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론이고요. 이것은 이 gradient of the output over the input로 인해서 만들어진 맵이고 따라서 이미지 안에 어떤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relevant한지 하이라이트를 하는 이 맵입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버터플라이가 있을 때 이 해당 이미지는 버터플라이로 이제 구분이 된 건데 그것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어떠한 부분이 어떤 픽셀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맵을 표현해 봤을 때 이 아래와 같이 이 버터플라이로 표시되는 이 빨간색 부분이 이 픽셀들이 버터플라이로 클래시파이가 되는데 많이 기여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펄슨과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 배 모양을 보면 이 배 모양은 이 어떤 배라는 형태가 있기 전에 그 주변에 또 물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 이미지가 ship이라고 이 배라고 클래시파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세일러스 맵을 보시면 배라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그 옆에 물에 조금 더 가중치를 조금 더 relevance 스코어를 더 높게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체를 ship이라고 배라고 분류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레이전시 베이스드 XAI 방법론은 그래드캠이 있습니다. 우선 캠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캠, 즉 그레디언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 있습니다. 원래 CNN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고 그 뒤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쌓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대신에 GAP, 즉 Global Average Pooling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4x4 또는 어떤 이미지 바이 이미지 그 형태를 보존을 하고요. 마지막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클래스의 수만큼 이 채널을 갖게 한 후에 각 채널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여서 각 클래스도에 대응하는 값을 도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값을 갖는 클래스로 마지막에 프리딕션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 채널 단위로 피처 맵들을 합한 후에 이것이 이 원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원, 빨간색 원, 초록색 원이 되는데 이것을 합한 후에 이것을 소프트백스에 넣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이때의 웨이트들을 각 피처 맵에 곱하여서 합치면 무엇을 보고 이 피처 맵이 어떤 클래스 C라고 분류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XAI 방법론으로는 세일런트 렐레번스 맵이 있습니다. 세일런트 맵이랑 굉장히 비슷한 메소드인데요. 이것은 컨텍스트 어웨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일런스 맵 중에서도 컨텍스트 정보를 같이 합쳐서 만든 세일런스 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한 정보는 이 LRP 렐레번스 맵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포그라운드 레이어를 이 차이를 구하여서 컨텍스트 어웨어한 정보까지도 포함시키겠다라는 메소드인데요. 따라서 각 픽셀별로 일단은 세일런스 밸류를 찾는데 이웃하는 픽셀이 여기서는 이제 디스팅트 해야 되고 구분돼야 되고 서로 다른 스케일의 픽셀 패치들과 다르면 세일런트 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explanation 부분에 컨텍스트 정보를 가하기 위해서 Canny Based Detector가 이 Salient Relevant 맵에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XAI의 스프레이 메소드와 동일하게 LRP를 활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스프레이 방법론과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Salient Relevance 맵 자체는 싱글 인풋 X에 대한 LRP 렐레번스 스코어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XAI 방법론의 네 번째 메소드는 어트리뷰션 맵이 있습니다. 우선 어트리뷰션 맵을 주장한 논문은 먼저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input x가 모델 f에 가한 attribution은 그레디언트들의 인테그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때 그레디언트는 input 데이터 x와 베이스라인 데이터 x 프라임과의 스트레이트 라인 패스 그레디언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스라인 데이터 x 프라임이 무엇인가 라고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베이스라인 데이터 x 프라임은 이제 때로는 이제 베이스라인 자체로서 때로는 제로 매트릭스로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미지에서는 검정색 이미지, 즉 디폴트 값으로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굉장히 arbitrarly하게 애매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0벡터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검정색 물체를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아래 식과 같이 이렇게 이 인풋 데이터 x와 베이스라인 데이터 x와의 차이를 인테그랄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expected gradient라고 해서 이 도메인 지식을 학습 단계에 추가로 인코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데 더욱더 기여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수식에서 D라는 것은 도메인 데이터의 분포를 의미를 하고요. 우선은 이제 전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의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트랙하지 못하는 인젝터블 하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익스펙테이션으로 변형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expected gradient는 인테그랄을 사용을 했지만 이것은 인젝터블 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어떤 expectation 식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도메인 데이터의 분포를 같이 곱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erturbation Based XAI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erturbation Based XAI 방법론은 말 그대로 인풋 데이터의 피처 간에 조금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 변화를 통하여서 아웃풋에 기여하는 인풋의 정도를 측정한다라는 방법론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CNN의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하는 단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맵은 인풋 픽셀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맵으로서
이 뉴럴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피처 액티비티를 표현을 하고 따라서 각 레이어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흔히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그 이미지에 담긴 정보들을 추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또 필터링을 또 하고 풀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그거는 CNN이고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보시면 이제 언풀링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단계라고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피처즈의 그 대략적인 어프록시메이트한 버전을 생성을 하여서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인풋 데이터, 즉 어떤 이미지에서의 조그만 피처상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감지가 되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perturbation based 메소드의 두 번째 방법론인 나이즈 메소드에 대해서 좀 보시면 그것은 randomized input sampling for explanation 이라는 메소드로 우선 인풋 이미지 i가 있을 때 그것을 randomized mask를 곱하여서 perturbation을 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크된 이미지를 이제 블랙박스 F에 넣어서 prediction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그 결과를 결과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스크와 컨피던스 스코어들을 다시 한번 웨이티드 썸을 해서 세일런스 맵을 리턴을 하고요. 높은 출력치를 갖게 만든 랜덤 마스크들은 특징 노출의 일관성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설명이 가능해진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스라는 메소드의 단점으로는 우선 이렇게 마스크드 된 이미지를 8,000번 정도를 가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다음에 랜덤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입력 영상에 대해서도 수행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분류 기준인 이 유스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XAI 메소드가 이 전체 다른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다른 구조에 적용할 수 없는 메소드는 인트린식한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시전 트리가 있고 룰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희 모델이 하나가 딱 정해지고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explanation도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태스크나 다른 모델에 적용을 하기에는 안 되겠죠. 똑같은 explanation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input x가 들어왔을 때 이 블랙박스 모델 F 내에 intrinsic XAI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post hooc이라는 메소드는 어떤 모델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이제 트레인드 네트워크의 적용이 이미 트레인드가 된 네트워크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전에 말씀드렸던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또는 세일런스 랩, LRP 등등의 메소드들이 다 이쪽에 포스트 헉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그림으로 좀 보시면 input x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이 포스트 헉 XAI 알고리즘 내에 이 블랙박스 모델이 속해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델을 써서 내가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세일런스 맵을 도출하던가 할 때도 이 전체적인 XAI 알고리즘 내에 있는 거라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XAI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AI 모델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우선 사람이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 한 10가지를 추려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지, 각각의 explanation들이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은 이제 평가 지표가 SCS라는 평가 지표이고요. 그것은 시스템 커셔빌리티 스케일이라고 해서 XAI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요소를 선정을 했고 각각의 10가지 요소에 대해서 긍부정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퀘스천들을 10가지를 한번 보시면 이 explanation이 뭐 효율적인지 아니면 일관적인지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제 1부터 5까지 레이팅이 있고 전체 이 SCS라는 지표는 전체 이 50개, 즉 5 곱하기 10 중에서 몇 개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합해주는 이 평가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XAI의 두 번째 평가 지표인 BAM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BAM은 벤치마킹 어트리뷰션 메소드의 줄임말로 Feature Attribution과 Relative Importance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성능 지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델별로 그리고 같은 모델 내에서 입력별로 그리고 인풋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따라서도 explainer가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성능 지표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보시면 이 모델 컨트레스트 스코어라고 해서 이 object로 학습된 모델 F5와 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습된 FS 모델이 이렇게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각각이 리턴하는 어트리뷰션과의 차이를 구한 성능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F5 같은 경우는 object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어떤 숲 안에서 이 동물이 object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attribution 그것에 대해서 어떤 리턴을 했을 때 이 물체를 정확하게 탐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FS 같은 경우는 이 물체가 들어있어도 신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물체를 제대로 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dependence rate는 이 scene only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경우 input dependence는 이 어떤 물체가 추가됐을 때 그 추가된 물체가 덜 중요하다라고 attributed 된 이전을 리턴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신 only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에 첫 번째가 같이 이렇게 숲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 숲에다가 어떤 동물을 추가를 해서 이 인풋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봤을 때, 그 S 인풋 추가된 물체가 덜 중요하다라고 attributed 된 리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input independence rate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신 only 이미지로만 학습이 된 모델로 이 input independence는 기능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패치가 붙어있는 이미지가 크게 explanat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율을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어떤 신 only 이미지로만 학습된 모델에 이 숲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숲과 어떤 동물을 함께 넣어서 인풋으로 돌렸을 때 이것이 크게 그 두 개가 만약에 서로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 중요하지 않은 패치가 붙어 있는 이미지가 크게 explanat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성능 지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XAI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오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faithfulness라고 해서 이제 이 importance score와 performance effect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notonicity라고 해서 이 feature importance에 따라서 모델 피처를 점진적으로 더해 나가며
각 데이터 피처의 성능에 기여도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능 지표는 이 사람의 평가를 벤치마크 삼아서 모델을 평가하는 Human Grounded Evaluation 벤치마크가 있고요.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최대한 휴먼 바이어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XAI의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XAI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는 영상이고, 이 두 번째 영상부터는 정말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케이스 스터디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세이먼스 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잠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 베이스와 퍼터베이션 베이스 테크닉스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선 그 실험 설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라임과 샤프 같은 경우는 세그멘티드 슈퍼 픽셀을 사용을 해서 피처 임포트스를 이해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세일런시 맵 아니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아니면 LRP 또는 딥 리프트 그레드캠 같은 경우는 각 픽셀 단위로 백프로파게이션 베이스드 피처 임포턴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을 하였을 때 오리지널 프레딕션 어큐러시는 위에서부터 이제 나열을 하면 코알라가 94.5%, 그리고 샌드바가 38.0%, 그리고 아라비안 캐멀이 17.4%, 그리고 리프비틀이 9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그림을 통해서 각 XAI 메소드가 인풋 이미지 내에서 분류된 클래스의 픽셀별 임포턴스를 얼마나 찾았는지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XAI에 대해서 쭉 어떤 방법론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XAI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XAI의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이 XAI의 explanation 맵을 추론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explanation 맵이 도출이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부분이 더 옳게 설명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좀 틀렸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원리로 X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부분이 잘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몇 퍼센트로 또는 어느 정도로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성과 지표를 얻기는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풋 레이어에 펄터베이션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프리딕션 어큐러시보다 피처 임포던스가 확연히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즉 adversarial attack을 가해주면 이렇게 프리딕션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지만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이 XAI 측면에서는 크게 휘청거리는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XAI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XAI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지표, 그리고 한계점, 케이스 스터디 등등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구체적인 태스크에서 XAI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